또 종료 버튼이 굳네. 왜 이럴까? 자, 2016년 8월 12일입니다. 오전 10시 34분이고요. 내가 어제 아마존에서 게임을 한 20만원어치 샀는데, 아직 그 게임 가격만 하면 15만원어치 하겠구나. 수수료가 5만원어치 되니까 배송비하고. 그 중에 이제 콜 오브 듀티, 모던 오페어 1, 2, 3, 그 다음 고스트, 그 다음 웜즈 아마겟돈이죠. 웜즈 2개인가 3개 모여있는 거 하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다른 걸 또 한 25,000원어치인가 2개 샀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게 되네. 자, 오늘은 권사12 정세가 제12 12번째 열전입니다. 여기 정나라는 요나라입니다. 요나라고, 다른 지도에서 보면은 글쎄 요게 정나라고요. 그리고 요게 또 정나라지. 그리고 요게 또 정나라기도 하죠. 주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낙양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춘추 초기에는 이제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주나라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했고요. 뭐 여러가지 그렇습니다. 요지도도 참 깔끔하게 좋아. 그냥 되게 깔끔해 보여 이게. 자, 일단은 이 원래 지도를 보고, 난 이 지도가 제일 좋으니까. 자, 정세가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잠깐만요. 내가 시발 에어컨을 틀 수 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자, 정환공 희우는 주나라 여왕의 작은 아들이고 주나라 선왕의 서재이다. 서재라는 거는 서자인 동생. 선왕이 왕위에 오른 지 22년 만에 우는 비로소 정의 봉지를 받았다. 정나라는 상당히 늦게 이제 그러면 시작됐구나. 우가 봉지를 받은 33년 동안 백성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다. 주나라 유왕이 그를 사도에 임명하였다. 그는 주왕실에 직할지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황하, 낙하 일대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사모하였다. 황하, 낙하라는 거는 아마 그냥 요 근처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황하고 낙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근처에 지류겠죠. 얘가 낙양이거든요. 자, 그가 사도로 지내는 1년 동안에 유왕이 포사를 총애하고 조정의 정사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후들은 그를 배반하였다. 당시 환공이 태사백에게 조정에 난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태사백이 대답하기를, 낙하 이동지역과 황하 제수 이남에서는 편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 땅을 의미하는 거겠죠. 라고 말하였다. 황공이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태사백이 대답하기를, 그곳은 객회와 가까이 있습니다. 객과 회의 국왕은 이익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객나라는 여기 있어요. 회나라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객나라는 여기입니다. 판단이 많이 하세요. 자, 만약 지금 당신께서 사도가 되신다면 백성들은 모두 당신을 경외할 것이고, 당신이 만약 그곳에 살기를 희망하시면 객회 국왕은 당신이 권력을 쥐고 있음을 보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토지를 떼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그곳에 사신다면 객회의 백성들은 모두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환공이 나는 남쪽의 장강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겠소? 장강은 여기죠. 이 남쪽이죠. 라고 물으니 태사백이 대답하기를, 옛날 추경이 고신시의 화관을 지내면서, 화관이라는 거는 불을 다스리는 그거, 고신이라는 거는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더니? 오제 중에 그 한 명인데 제 뭐더라? 이게 한자를 잘 못 읽겠네요. 잘 모르겠다. 뭐 나도 모르는 게 있지. 제번인가? 아무튼 커다란 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예들은 주나라에서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초나라가 곧 그의 후예입니다. 초나라가 쇠퇴하면 초나라는 반드시 용성할 것입니다. 초나라가 흥성하면 정나라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황공이 내가 서쪽으로 가려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태사백이 대답하기를 그곳의 백성들은 이익만 탐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황공이 조나라가 쇠퇴한 이후에는 어느 나라가 흥성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 태사백이 대답하기를 아마도 제나라, 그 다음에 서쪽 진나라, 요 진나라죠. 그 다음에 북쪽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가 흥성할 것입니다. 제나라는 성이 강이고 백이의 후손입니다. 백이는 당요를 보좌하여 예의를 맡아보았습니다. 백이라는 거는 그 동쪽 살던 이민족이 아니고 굴모족은 백이도 아니고요. 요준 시대의 추종관이라 그러는데 뭐 사람 이름인가 보지 이거는. 자, 진나라, 서쪽 진나라의 성은 영으로 백예의 후손입니다. 백예는 우순을 도와 모든 사물을 순하게 길들였습니다. 또 초나라의 조상들도 천하의 공로를 세웠습니다. 주나라 모왕이 상나라 주왕을 정벌한 후 주나라 성왕은 수구에게 당을 봉지로 주었습니다. 당수구, 요게 바로 당수구가 봉해진 곳이 바로 여기 진나라죠. 진세가에서 읽었죠, 그죠 여러분? 어딨노? 그곳은 산천이 험악합니다. 이처럼 이 산천이 험악하다 그런 이유가 요쯤에 이제 탱산맥이라 그래가지고 그 큰 산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험악하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모양입니다. 어딨노? 아유, 내가 노환이 들었나? 왜 자꾸 읽는 곳을 까먹지? 자, 산천이 험악합니다. 이처럼 덕 있는 자손과 쇠락한 조왕실이 병존하는 것으로 볼 때 진나라도 반드시 흥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북쪽 진나라요. 황공이 좋소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신속히 유왕에게 청하여 그의 봉지 안의 백성들을 동쪽에 낙하 동쪽으로 옮겼더니 객회 지역에서 과연 10개의 읍을 내놓았다. 황공은 마침내 그곳에서 정나라를 세웠다.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정나라가 여기죠. 바로 중국의 한중간입니다. 정말로 한중간이에요. 이 당시 중국의 한중간이죠. 융성했을 수밖에 없지 처음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나자 견융이 여산에서 주나라 유왕을 살해하고 정나라 황공도 살해하였다. 이에 정나라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의 아들 굴도를 옹립하니 그가 바로 무공이다. 환공은 그 여왕이 이제 깽판 치다가 유왕이 깽판 치다가 견융한테 이제 한번 탈탈 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때 사실 주나라는 여기 있었지, 저쪽에 있었는데 그 견융한테 한번 털리고 나서 그 털릴 때 정나라가 이제 다른 제후들은 아무도 거기 가지 않았는데 정나라만 주나라를 이제 구원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황공이 구원하러 갔었었는데 그때 주나라 유왕도 죽고 정나라 황공도 이제 죽어버려서 주나라가 이제 요 서쪽 동쪽으로 이제 옮겨간 다음에는 동천한 다음에는 이제 정나라가 일약 강한 나라로 이제 행세하게 됐던 거죠. 여러 가지 주나라 왕실과의 관계도 있고 땅 자체의 비옥함도 있고. 근데 이제 곧 시들시들해집니다. 자, 정나라 무공 10년 신후의 딸을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으니 그가 곧 무강이다. 신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 같은데 여기 신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나라인지 아니면은 뭐 그 농심의 신라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자가 또 다르겠지. 자, 무강은 태자 오생을 낳을 때 난산이었기 때문에 낳고 나서 그녀는 아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배 아파서 낳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싫어했다. 그 후 무강은 숙단을 낳았다. 숙단을 낳을 때는 순산이었기 때문에 낳은 후에 그 아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하기 쉽구나. 27년 무공이 병이 나자 부인은 무공에게 숙단을 태자로 옹립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무공은 듣지 않았다. 이에 무공이 세상을 떠나자 오생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장공이다. 정나라 장공 때 정나라가 패자처럼 강했죠. 장공 원년 동생 단에게 경읍을 봉지로 주고 태숙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니까
장공은 이제 동생 숙단을 잘 대해준 거예요. 나름대로. 자, 재중이 경업은 수도보다도 큽니다. 그러니 서출의 형제에게 주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출 아니잖아. 라고 아뢰자 장공이 무광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감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무광은 자기 어머니 다는 경업에 가서 무기를 정비하고 병사를 훈련시켜 그의 어머니 무광과 정나라 수도를 습격하기로 비밀리에 계획하였다. 믿을 사람 없다. 22년 과연단이 수도를 습격하자 무광이 성내에서 그를 맞이하였다. 장공이 파병하여 단을 토벌하자 단은 도주하였다. 장공이 또 경업을 토벌하자 경업의 백성들은 단을 배반하였다. 단은 또 언읍으로 도주하였다. 언읍의 백성들이 흩어지자 단은 또 공나라로 도망갔다. 공나라는 또 어딜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 어디 있겠죠? 어딘가 있었겠지. 다른 지도를 볼까? 다른 지도에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긴 없고 여기도 뭐가 있을 리가 없죠. 네. 아, 공나라 여기네. 여기 북쪽에 공이라는 지명이 있네요. 아마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 어디에 공나라라는 게 있으나 봅니다. 자, 공나라로 도망갔다. 어디 갔노? 그리하여 장공은 그의 어머니 무광을 성경으로 내쫓으면서 맹서하여 이르기를 황천에 가기 전까지는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빡쳤겠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장공은 후회하였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영국의 고숙이 장공에게 예물을 바치자 장공은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 이에 고숙이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대왕의 음식물을 저희 어머니께 상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청하자 장공이 나도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맹서를 지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고숙이 황천까지 땅을 파서 그곳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지각을 뚫으신답니다. 그리하여 장공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어머니를 만났다. 이 황천 일화는 잠시만요 여러분. 요걸 좀 적어놔야겠네. 보자. 이 황천이라는요, 그 열곡지나 그런 곳을 보면 다른 글을 보면 되게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도 봤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야 아까? 고숙, 영곡의 이제 고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해서 지하에 뭐 동굴 같은 데 있잖아. 아니면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길을 내가지고 조그맣게 그러면 흙 때문에 이제 물이 노래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황천이라 그래서 거기서 자기 어머니하고 만나가지고 화해했다 뭐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뭐 사기에는 일단 요렇게밖에 안 적혀 있네요. 나름대로 이제 감동적인 어떤 장면이었는데 역사가 아니라니 참 슬프네. 자, 24년 송목공이 세상을 떠나자 왕자 풍이 정나라로 도피해왔다. 송나라는 여기죠. 자, 정나라는 주왕실의 직할지를 침범하여 농작물을 훔쳐갔다. 25년 위나라의 주우가, 위나라는 여기 요 북쪽인 요 나라입니다. 위나라의 주우가 그의 국왕 환공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송나라와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하였는데 그것은 공자풍이 정나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정나라 장공이 비로소 주나라 환왕을 조회하였다. 환왕은 장공이 주나라 땅에 농작물을 훔쳐왔기 때문에 화를 냈으며 예로서 그를 대우하지 않았다. 자, 그리하여 29년 장공은 주나라 환공이 예로서 그를 접대하지 않음에 원한을 품고 노나라와 멀지 않은 팽읍을 정나라에 붙어있는 허전과 바꾸어 버렸다. 허전이라는 거는 여기 허창 근처의 땅인데 허창이라는 게 허창이 이제 뭐 사실 그건 지금의 지명이고 옛날엔 그냥 허라고 불렀거든요. 그 허가 지명이었어. 여가 허거든요. 이 근처의 땅하고 그 다음에 노나라와 멀지 않은 팽읍을 바꿔버렸다. 노나라와 멀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 근처 어디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천자의 땅을 지 맘대로 바꾼 거 아닌가? 자, 33년 송나라는 공보를 살해하였다. 요거는 그 송미자세가를 보십시오. 37년 장공이 주나라에 조회하지 않자 환공이
주나라 환왕인데 여기 왜 환공이라고 적혀있나? 주나라 환왕이 진채 객위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정나라를 토벌하였다. 자, 진나라, 작은 진나라, 그 다음에 채나라, 그 다음에 객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어휴, 위풍당당하네요. 요걸 이끌고 정나라를 쳤는데, 놀랍게도 장공은 제중, 고거미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 방어하고 주나라 왕의 군대를 대파했다. 축첨은 화살로 환공의 팔을 맞추었다. 축첨이 추격하기를 요청하자 장공이 저지시키면서 윗사람을 침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물며 천자를 욕되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만두었다. 밤에 장공은 제중을 보내 황공의 상처를 위문하였다. 지금 보면 주나라가 정나라를 심지어 다른 제후들하고 연합해서 쳤는데 진 거야. 그러니까 이때 중앙실의 권위라는 게 얼마나 개판이었겠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8년 부경이 제나라를 공격하였다. 제나라는 사자를 보내 정나라의 권을 요청했는데 정나라는 태자 호를, 이게 흐리가 아무튼 홀인가 흐리네, 흐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구하였다. 제나라의 희공, 즉 희공은 한자 다르네. 공주를 태자 흘에게 시집 보내려 했다. 태자 흘은 사양하여 말하기를 저희 나라는 작은 나라에서 제나라와 친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나라는 여기죠. 라고 했다. 이때 제중이 함께 있었는데 태자에게 제나라 희공의 공주와 결혼할 것을 권하면서 우리 국왕은 여러 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태자께서는 큰 나라의 원조가 없으면 도저히 국왕의 자리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3명의 공자가 모두 국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3명의 공자는 태자 훌, 그리고 그의 아우 돌, 그 다음 동생 미를 말한다. 자, 43년 장공이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 제중이 장공의 신임을 얻자 장공은 그를 경에 임명하였다. 재상이죠. 장공은 제중을 등나라에 보내 등나라의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였다. 등나라도 뭐 저 근처에 있던 나라겠죠. 뭐 고만고만한 나라겠지. 그리하여 태자호를 낳았으므로 제중은 태자호를 옹립하였는데 그가 곧 소공이다. 장공이 또 송나라에서 옹씨의 여자와 결혼하여 여공 도를 낳았다. 옹씨는 송나라 왕의 총애를 받았다. 송나라 장공은 제중이 태자호를 옹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 제중을 속여 납치하고 그를 억압하여 말하기를 만약 왕자 도를 옹립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동시에 왕자 도를 체포하고 그의 재물을 취하였다. 제중이 송나라 장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송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그는 왕자 도를 데리고 정나라로 돌아와 그를 왕으로 옹립하였다. 소공 홀은 제중이 송나라 장공인 강요에 의해서 그의 동생 도를 옹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9월 정해일에 위나라로 도망쳤다. 위나라로 도망쳤다. 위나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기해일에 왕자 돌이 정나라의 수도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여공이다. 나라가 개판이군요. 여공 4년 제중이 국가의 대권을 잡자 여공은 이 일을 걱정하여 몰래 제중의 사위 옹규로 하여금 제중을 살해하게 하였다. 옹규의 처는 제중의 딸로 이 일을 알고서 그녀의 어머니께 아버지와 남편 중에 누가 더 가깝습니까?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라고 물으니 어머니가 아버지는 단지 한 명밖에 없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남편일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야, 2500년 전의 페미니스트군요. 이리하여 그녀는 이 일을 제중에게 알리자 제중은 옹규를 살해하고 그의 시체를 거리에 전시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구경하게 하였다. 여공은 제중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옹규에게 설망하고 분노하여 부인과 공모단이 죽어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여름에 여왕은 쫓겨나 변경의 여급에 거주하였다. 제중은 소공희호를 맞이하여 6월 을해일에 소공이 다시 정나라의 수도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가을에 여공 돌은 여급 사람들로 하여금 여급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정나라에서 파견된 대부 선백을 살해하게 하고 결국 그곳에 정착하였다. 제후들이 여공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함께 정나라를 토벌하였으나 정복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송나라는 여공에게 매우 많은 원병을 주어 그를 스스로 여급을 지키게 하였다. 정나라 왕은 이러한 이유로 여급을 토벌하지 않았다. 소공 2년의 일이었다. 소공이 태자했을 때 그의 부친 장공은 고거미를 대신에 임명하려고 하자
태자홀이 그를 미워하여 반대하였다. 고거미는 예전에 환공하고 그 다른 제후들의 연합국, 그러니까 조나라의 연합국을 이겼던 그런 그 장군이죠. 그러나 장군은 듣지 않고 마침내 고거미를 대신에 임명하였다. 소공이 즉위한 뒤에 고거미는 살해될까 두려워 이해 겨울 10월 16일 소공과 사냥을 나갔다가 야외에서 소공을 쏘아 죽였다. 제중과 고거미는 여공을 입조시킬 수 없어 소공의 동생 자미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자미라고 칭하는 것은 시호가 없기 때문이다. 자미 원년 7월 제나라 양공이 수지에서 제후들과 회합하였다. 정자미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고거미가 보좌하여 동행하였고 제중은 병 때문에 가지 않았다. 자미는 제나라 양공이 왕자였을 때 서로 싸운 적이 있어서 그들은 원수관계였다. 주먹다짐 한 번의 원수관계. 제후들과 회합하려고 할 때 제중은 자미에게 가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자미는 제나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여공이 여급에 있는데 만약 가지 않으면 제후들이 끌고 우리를 정벌하여 여공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 가는 이만 못합니다. 간다고 해서 어떻게 꼭 욕을 당한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당한다는 거에 복선이겠죠. 또 어찌 그대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서 자미는 끝내 참석하러 갔다. 당시 제중은 양공에게 자신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자미가 수지에 도착하여 양공에게 사과하지 않자 양공은 화가 나서 복병으로 하여금 자미를 살해하게 하였다. 고거미는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제중과 모의하고 진나라에 가서 남쪽 진나라입니다. 자미의 동생 영을 데리고 와서 왕위에 오르게 하니 그가 곧 정자이다. 왜 이렇게 개판이죠? 정나라 역사는 환공하고 장공 때 잠깐 반짝하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길이야. 자, 이 제나라 양공은 팽생을 시켜 노나라 환공이 술에 취하였을 때 들틈타 늑골을 부러뜨려 죽게 하였다. 요 부끄러운 얘기는 제가 제태공세가 노주공세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정자 8년 제나라 사람 관지보 등이 난을 일으켜 그들의 국왕 양공을 살해하였다. 12년 송나라 사람 장반이 그의 국왕 민공을 살해하였다. 정나라 대신 제중이 죽었다. 이게 장만인가?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송미자세가를 보십시오. 14년 옛날 정나라에서 도망하여 여급에 있는 여공 돌이 사람을 보내 정나라 대부 보가를 유인하여 협박하고 여공이 조정에 되돌아가 즉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요하자 보가가 나를 풀어주면 당신을 위해서 정자를 죽이고 당신을 모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공이 그와 함께 신 앞에 맹세하고 그를 석방하였다. 그로부터 6월 갑자일 보가가 정자와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여공 돌을 영접하자 여공은 조정으로 되돌아가 왕이 되었다. 처음에 정나라 수도의 남문에서 내사와 외사가 싸웠는데 결국 내사가 죽었다. 6년 만에 여공은 과연 조정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었던 것이다. 사라는 게 지금 뱀사자인데 이게 뭐 관치 그림이라는 건지 진짜 그냥 뱀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밖에하고 안쪽하고 안에 있는 뱀하고 밖에 있는 뱀하고 싸웠는데 밖에 있는 뱀이 이겼다라는 거는 밖으로 쫓겨났던 여공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과연이라고 했던 걸 보니까 자, 여공이 조정이 되돌아온 후에 그의 백부 원을 꾸짖어 내가 도망하여 국외에 살았는데 백부는 나를 입족해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합니다 라고 말하자 원이 군주를 섬김에 두 가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신하로서 가져야 할 직무입니다. 저는 저의 죄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곧 자살하였다. 그러자 여왕은 보가에게 너는 군주를 섬기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고 곧 그를 죽였다. 개새끼네요 이거. 죽음에 이르러 보가가 은혜를 갚지 않고 정말 이래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보가가 지금 여공을 다시 또 제후로 불러서 앉혔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서 죽여버렸으니까 이건 좀 배은망덕한 건지 무슨 보가가 백비 같은 사람도 아니고. 자, 여공 후 원년, 여공이 복위한 지 원년, 제나라 환공이 폐라고 칭하였다. 스스로 패자라고 했다. 5년 연나라와 위나라가 조나라 해왕의 동생 퇴와 함께 조나라 해왕을 공격하여 해왕을 온읍으로 내쫓고 해왕의 동생 퇴를 조나라 왕으로 옹립하였다.
여기서 위나라는 이나라인데 연나라라 그러는 게 여기서 연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 연나라는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엔 남연이라고 여기 있는데 이 나라 같거든요. 지리상 지금 위나라고 연나라 그러면 주변에 있으니까 딱 맞잖아. 뭐 이해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연소공세가는 여기 북연에 대한 세가라 가지고 남연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따로 지금 남연인지 북연인지 안 나와 있어요. 뭐 주본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합니다. 각주에. 자, 6년 해왕이 정나라의 위급함을 알리자 정나라의 여공은 군대를 이끌고 주나라 왕자 퇴를 공격하였으나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왕은 주나라 해왕과 함께 정나라로 되돌아 해왕을 여급에 살게 하였다. 7년 봄 여공은 객숙과 함께 왕자 퇴를 공격하여 죽이고 결국 그랬네요. 해왕을 주나라 수도로 되돌려보냈다. 가을에 여공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문공 첩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공은 즉위한 지 4년이 지나자 여급으로 도망갔다가 여급에서 17년 살았으며 다시 되돌아와 7년간 재위하였다. 밖으로 도망하였던 시기까지 합하면 재위기간은 모두 28년이다. 문공 17년 제나라 환공이 군대를 이끌고 채나라를 공격하고 이어서 초나라를 침공하여 소름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은 채희가 제나라 환공의 배 위에서 놀다가 그 배 위에서 놀다가 채희가 배를 흔들어서 환공이 현기증을 일으켰다라는 사건이죠. 채나라는 여기고요. 소릉은 여기입니다. 그다음 초나라를 치려고 그러다가 되돌아왔죠. 자, 24년 문공의 천첩 연길이라는 여자의 꿈에 천첩이라는 건 천한첩 천재가 그녀에게 한 포기의 난초를 주면서 나는 백조이다. 너는 너희 조상이다. 이 난초를 너의 아들로 삼거라. 그 난초에는 매우 진한 향기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난초라는 거는 뭐 난이겠지 뭐. 그러니까 난초. 내가 이거를 난초라고 읽었는데 난초라고 읽는 게 맞겠지. 우리가 왜 박영규 아저씨가 난친다 그럴 때 난초. 하도 오랜만에 발음하니까 이게 억양이 어디 간지도 모르겠다. 자, 연길은 이 꿈을 문공에게 이야기했는데 문공은 곧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잤답니다. 그녀에게 한 그루의 난초를 주어 증거로 삼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길이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란이라고 하였다. 난초할 때 난자. 36년 진나라 공자 중이가 정나라를 지나가는데 요 진나라입니다. 나중에 진나라 문공이죠. 자, 문공은 그를 예로서 대우하지 않았다. 문공의 동생 숙첨이 중이는 현명하고 여기 정나라 문공입니다. 중이는 현명하고 또 우리와 동성이고 공공할 때 이곳을 지나다가 고강을 방문하였는데 무리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자 문공이 각 제후국의 왕자가 도망다니다 이곳을 지나는 일은 흔한 일인데 어찌 내가 그들을 모두 예로서 대우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또 숙첨이 와서 왕께서 만약 예로서 대접하지 않으면 곧 그를 죽이십시오. 죽이지 않고 만약 그가 진나라로 돌아간다면 장차 정나라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문공은 이를 듣지 않았고 과연 그렇게 되었죠. 자, 37년 봄 진나라 공자 중이가 진나라로 되돌아가 왕위에 오르니 곧 진문공이다. 가을에 정나라가 활나라를 공격하자 활나라가 항복을 표시하였다. 활나라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요 옆에 있는 요게 활입니다. 아, 경업이 여기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황공하고 뭐 투닥투닥 했다는 경업이 여기네. 자, 오래지 않아 활나라가 정나라를 배반하고 위나라를 따르자 정나라는 또 활나라를 공격하였다. 주나라 양왕이 백복을 정나라에 파견하여 활나라와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나라 문공은 주나라 해왕이 여급에 도망가 있는 것을 그의 아버지 여공이 조정에까지 호송하여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도 해왕은 여공에게 자기나 복록도 주지 않았고 또 양왕이 위나라와 활나라를 도운 데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문공은 주나라 양왕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백복을 가둬버렸다. 양왕은 화가 나서 적인과 함께 정나라를 공격하시나 정벌하지 못하였다. 적이라는 것은 여기 적쪽. 자, 겨울에 적인은 또 주 양왕을 공격하였다. 양왕이 정나라를 도주하자 정문공은 양왕을 범읍에 머무르게 하였다.
오늘의 적은 내일의 원수. 이제 뭐야 이게. 오늘의 동맹은 내일의 적. 자, 38년 진나라 문공이 주양왕을 성주로 되돌려보냈다. 41년 정나라는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공격하였다. 옛날 진문공이 형파 왜 그래? 저기 저 잠꼬대 하나? 옛날 진문공이 정나라를 지나갈 때에도 예로서 대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나라는 진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를 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건 또 이전 세가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요 진나라하고 북쪽 진나라하고 남쪽 초나라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중간에 정나라, 송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들은 어떨 때는 진나라 편을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나라 편을 들기도 해요. 약속에 비해죠. 아무튼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나라는 주로 초나라 편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나라가 훨씬 더 먼데 말이죠. 그죠? 어디까지 읽었노? 43년 진나라 문공과 서쪽 진나라 목공이 공동으로 정나라를 포위하여 정나라가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공격한 데 대해서 징벌하고 진문공이 정나라를 지나갈 때 무례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였다. 일찍이 정나라 문공에는 3명의 부인이 있었고 5명의 총이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죄를 지어 일찍 죽었다. 정나라 문공이 빡쳐서 여러 왕자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왕자 나는 진나라로 도망하였는데 북쪽 진나라요. 도망하였는데 진문공이 정나라를 포위할 때 함께 종군하였다. 당시 왕자 나는 진문공을 섬기면서 그를 매우 공경하였고 진문공도 그를 매우 좋아했다. 그러던 중 왕자 나는 진나라에서 정나라로 되돌아가 태자가 되려고 비밀리에 활동하였다. 북쪽 진나라는 이미 일찍이 숙첨이 진문공을 살해할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그를 체포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다. 정문공은 두려워 감히 숙첨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숙첨이 듣고서 정문공에게 제가 일찍 왕에게 권고하였으나 왕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숙첨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진나라는 일찍이 정나라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정나라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정나라를 포위한 원인은 저에게 있으므로 제가 죽으면 정나라는 포위에서 풀려날 것이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곧 자살하였다. 정나라 사람들이 숙첨의 시체를 진나라에 보냈다. 진문공이 반드시 정나라의 왕을 한번 보고 그를 한번 욕보여야만 되돌아가겠다. 라고 하였다. 정나라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곧 사람을 보내 몰래 서쪽 진나라에게 정나라가 무너지면 진나라가 강대할 것인데 이것은 서쪽 진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자 서쪽 진나라의 군대는 후퇴해버렸다. 이 얘기는 진세가에 나와 있었죠. 진문공은 왕자 난을 되돌려보내 태자로 삼으려고 이 일을 정나라에 알리자 정나라의 대부 석규가 길시성에 따른 후직의 원비이고 그녀의 후손은 반드시 흥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왕자 난의 모친은 길시성의 후손입니다. 하물며 부인의 아들들은 모두 죽고 없는데 그 나머지 서자 중에서도 난처럼 현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포위는 견고하고 진나라는 계속 왕자 난을 태자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나라는 결코 크지 못했죠. 드디어 정나라가 진나라의 요구를 허락하고 진나라와 동맹을 맺고 왕자난을 태자에 앉히자 진나라의 군대는 비로소 철수하였다. 45년 정나라 문공이 세상을 떠나자 왕자난이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목공이다. 목공 원년 진나라의 목공이 서쪽 진나라 목공입니다. 3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를 습격하려고 활나라에 도착하였다. 그 세 장군이 뭐냐면은 맹명시, 그 다음에 서울술, 그 다음에 백을병이랍니다. 이름들이 다 개성 넘치시네요. 등신 같아요 좀 이름이. 자, 진나라에서 정나라를 치려고 여기 활나라까지 왔다. 바로 앞이네. 이때 정나라의 상인이 현고가 이를 보고 정나라 국왕의 명령을 받았다고 사칭하여 12마리의 소로서 진나라 군대 노고를 위로하였다. 그래서 서쪽 진나라 군대가 아직 정나라에 도착하지도 않은 채 되돌아가자 진나라의 군대, 이번엔 북쪽 진나라 군대가 효산에서 진나라 군대를 습격하여 서쪽 진나라 군대를 습격하여 대파했다. 효산이라는 건 여기. 그러니까 진나라가 원래 정나라를 치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 정나라, 그러니까 상인인 현고라는 사람이 활나라에서
진나라 군대를 위도해서 그냥 되돌려 보내버렸고, 이제 이걸 이꼬라지 보고 있던 북쪽 진나라가 효산에서 이 서쪽 진나라 군대를 확 조져버린 거예요. 작년 정문공이 죽었을 때 정나라의 사성은 성문을 관장하는 관리, 사성 증하가 정나라의 이러한 정보를 서쪽 진나라에 팔았기 때문에 진나라 군대가 정나라를 공격해온 것이다. 3년 정나라가 파병하여 북쪽 진나라와 함께 서쪽 진나라를 공격하여 왕읍에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요 둘이 연합해서 이쪽 진나라 군대를 조졌다. 그 전해에 기원전 626년이랍니다. 그 전해 초나라의 태자 상신이 그의 아버지 성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모광이죠. 자, 21년 상신이 송나라 화원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정벌하였다. 화원은 송나라의 장군입니다. 화원이 양을 잡아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는데 그의 마부 양짐에게는 나누어주지 않았다. 이 양짐이 빡쳐서 마차를 몰고 정나라 군대로 돌아가 버려 정나라는 화원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다. 송나라가 옛날에도 하이제킹이라는 건 유효했군요. 송나라가 제물로서 화원을 찾아가려고 할 때 화원은 이미 정나라에서 도망가고 없었다. 북쪽 진나라는 조천으로 하여금 군대를 끌고 정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22년 정나라 목공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이가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곧 영공이다. 영공 원년봄 초나라 왕이 영공에게 자라를 보냈다. 초왕은 아마 그 목왕이겠죠. 상신요. 자가하고 자공은 전부 다 정나라의 대신들을 합니다. 자공이 영공을 조위하려 할 때 자공의 집게 손가락이 움직이자 자가에게 이전에 집게 손가락이 떨리면 반드시 진기한 음식을 먹게 되더라 라고 말하였다. 조정이 들어가니 영공이 마침 자라탕을 먹고 있었다. 자공이 웃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라고 말하였다. 집게 손가락이 떨리면 그런 거야. 영공이 자공에게 웃는 연유를 묻자 자공이 영공에게 그 이유를 상세히 아뢰었다. 영공이 그를 올라오게 해놓고 그에게 자라탕을 먹게 하지는 않았다. 개새끼군요. 개새끼야. 정말 이명박 같은 놈이군요. 박근혜 같은 놈이야. 그 약속해놓고 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공약 안 지키는 사람들 같은 거지. 이번에 누진시 없애는 게 박근혜 공약이었다면서,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안 지키고 있죠. 그거 덕분에 내가 지금 에어컨을 못 켜고 선풍기로 연명하고 있고. 더럽다 정말. 욕하고 싶어. 자공이 매우 화가 나서 손가락에 자라탕을 묻혀 맛보고는 곧 나가버렸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영공이 매우 화가 나서 자공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정나라 사람들이 영공의 동생 거지를 옹립하려고 하자 잠깐만 자공을 살해하려고 했다. 자공은 자가와 미략해서 미리를 꾸며 여름에 영공을 살해하였다. 정나라 사람들이 영공의 동생 거지를 옹립하려고 하자 거질이 사행하면서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등용되었는데 나는 불초하며 반드시 나이의 순서에 따라 하는데 그렇다면 왕자 견이 나보다 연장자입니다 라고 했다. 왕자 견은 영공의 서재이고 서재라는 것은 서출인 동생이고 거질의 형이었다. 이리하여 왕자 견을 옹립하니 그가 곧 양공이다. 잠깐만요. 자르탕 이거 재밌네. 따로 떼야겠다. 자, 양공이 왕이 오르자 목시를 모두 제거하려 했다. 목시는 자공의 성이랍니다. 자공 집안이랍니다. 영공을 죽인 자공의 가족이다. 거질이 꼭 목시를 제거해야 한다면 내가 정나라를 떠나겠다라고 말하자 양공은 죽이지 않고 그들을 모두 대부로 임명하였다. 양공 원년, 솔직히 이거는 영공이 잘못한 거잖아. 먹을 걸 두고 이렇게 못했게. 자, 양공 원년, 초나라는 정나라가 송나라의 뇌물을 받고 화원을 석방한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초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자라탕을 모했던 초나라가. 정나라는 초나라와의 조약을 파기하고 진나라와 친선을 맺었다. 여기 진나라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죠.
5년 초나라가 또 정나라를 공격하자 진나라 군대가 와서 정나라를 도왔다. 6년 자가가 세상을 떠나자 정나라 사람들은 그가 영공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추방하였다. 7년 정나라는 북쪽 진나라와 얼릉에서 회명하였다. 얼릉은 바로 어디일까요? 얼릉이 여기네요. 여기가 얼릉이네요. 회명하였다. 8년 초나라 장왕은 정나라가 북쪽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정나라를 침공하였다. 이 사건은 다른 나라 세가에도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나라의 수도를 3개월간 포위하여 공격하자 정나라는 도성을 내주고 초나라에 투항하였다. 초장왕이 황문에서 정나라 수도로 들어가자, 황문이라는 것은 정나라의 성문이랍니다. 성문 이름이겠죠. 정나라 양공은 사주의 뜻으로 윗도리를 벗고 양을 끌고서 초나라 왕을 영접하면서 저는 대왕의 변읍을 잘 다스릴 수 없으며 대왕께 불쾌한 마음으로 저의 읍에 오시게 하였는데 이것은 다 저의 죄과이니 대왕께서 어떤 명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저를 강남으로, 강남이라는 것은 장강 이남이죠, 귀양 보내고 정나라를 다른 제후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제가 어찌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대왕께서 주나라의 여왕 선왕과 정나라의 환공, 무공을 잊지 않으셨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저의 국가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저에게 불모의 땅이라도 조금 주시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대왕을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소원입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왕께 진심을 나타내 보인 것이며 다만 대왕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야 장왕은 초나라 군대를 30리 밖으로 후퇴하여 주둔하게 하였다. 이에 초나라 대신들이 영도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사대부들도 피곤해 지친지 오래됐습니다. 영도가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엄청 멀리 온거지. 그거죠, 그 조조를 공격하는 관우의 기분. 지금 정나라를 탈취하였는데도 오히려 방치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라고 말하자 장공은 토벌하러 온 이유는 정나라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정나라는 이미 복종하였는데 또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끝내 군대를 철수하였다. 북쪽 진나라는 초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출병하여 정나라를 도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진나라가 출병하려 할 때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였다. 황하에 도착했을 때 초나라 군대는 이미 철수하고 없었다. 진나라 장수 중에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너 추격합시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려고 하였다. 끝내 진나라는 황하를 건너 추격하였다. 이때 진나라가 크게 지죠. 초장왕이 이 소식을 듣고 되돌아와서 진나라 군대를 습격하였다. 그런데 정나라는 오히려 초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황하에서 진나라 군대는 대패하였다. 10년 진나라는 또 정나라를 공격하였는데 그것은 정나라가 진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11년 초나라 장왕이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는 북쪽 진나라에 급히 구원을 요청하였다. 진나라 경공이 출병하여 송나라를 구하려고 하자 백종이 경공에게 공고하기를, 이거 그 진세가에 또 자세히 나오죠. 뻥카 치는 거잖아. 자, 하늘의 바야흐로 소나라를 흥성하게 하려는데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장사를 보내어 초나라를 속여 송나라로 하여금 항복하지 않게 할 생각이었다. 그 장사는 곽인 해양으로 해가 자가 자호이다. 장사가 해양이 정나라를 지나자 정나라에서는 초나라와 친선관계이므로 곧 해양을 체포하여 초나라로 압송하였다. 초나라 왕은 해양에게 수많은 재물을 상으로 줘 그와 약속하기를 그가 생각을 받고 송나라로 하여금 빨리 투항하게끔 말하도록 하였다. 여러 번의 강요 끝에 해양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초나라군에서는 해양을 망루에 오르게 하여 그가 송나라에 큰 소리로 말하게 하였다. 이때 해양은 결국 초왕과 한 약속을 어기고 북쪽 진나라 왕의 명령을 전달하며, 진나라는 지금 정군을 동원하여 송나라를 구원하러 오고 있으니 송나라는 비록 위급하더라도 제발 초나라에 투항하지 말라. 진나라 군대는 곧 오늘 도착할 것이다 라고 뻥카를 외쳤다. 초나라 장왕이 경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자 해양이 국왕이 명령할 때에는 의로서 해야 하고 신하는 명령을 받아서 관철시키기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국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죽는다 하더라도 국왕의 명령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장왕이 네가 내 요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배반하였는데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니 해양이 내가 네 요구에 응답한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국왕의 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장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초나라 군인들에게 신하된 자는 충성을 다하고도 결국 얻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초왕의 동생들이 모두 초왕에게 그를 사면하도록 권함으로 결국 초왕은 해양을 사면하여 되돌아가게 하였다. 진나라에서는 그를 상경에 임명하였다. 18년 정나라 양공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도공 비가 왕위를 이었다. 생각보다 기네요. 도공 원년 허영공이 허는 여기서 요나인데 내가 아주 방금 그 한자가 달라가지고 못 알아봤네. 고자라네 고자. 자, 허영공이 초나라에서 정나라를 비방하자 도공이 그의 동생 곤을 초나라에 보내 이를 해명하였다. 초나라 왕이 그의 해명을 믿지 않고 곤을 감금하였다. 그거는 이제 요 근처 제후들이 현재는 진나라가 아니라 초나라 세력권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정나라 도공은 진나라와 강화를 맺고 친해졌다. 북쪽 진나라. 곤은 초나라에서 자반과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자반이 건의하여 곤을 정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2년 초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자 진나라가 파병하여 구원하였다. 이에 도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동생 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성공이다. 성공 3년 초나라 공왕이 내가 정나라 성공에게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고 사람을 보내 성공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성공이 은밀히 초공왕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가을에 성공이 북쪽 진나라 왕을 조회하였는데 진나라 왕이 정나라는 몰래 초나라와 강화를 맺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체포하였다. 아울러 난서로 하여금 정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난서는 진나라의 장군이죠. 자, 4년 봄 정나라에서 진나라 군대의 포위를 걱정하자 공자 여가 성공의 서영 수를 옹립하여 왕이 되게 하였다. 이에 4월에 진왕이 진나라의 제후죠. 지금 여기저기 왕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왕이 아니고 후입니다. 후. 자, 진후가 정나라의 제후를 새로운 왕을 정나라에서 새로운 왕을 옹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성공을 석방하여 그를 돌려보냈다. 정나라 사람들인 성공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를 살해하고 성공을 영접해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자 진나라 군대는 비로소 철수하였다. 이 씨발 서영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랬을까? 자, 10년 정나라는 진나라와 수립한 맹약을 위반하고 초나라와 결맹하였다. 진나라 여공이 진노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초나라 공왕이 군사를 파견하여 정나라를 권하였다. 진초 양군이 얼릉에서 교전하였는데 초군이 대패하였다. 얼릉은 바로 여기죠. 얼릉에서 교전하였는데 초군이 대패했다. 진나라 병사는 또 초나라 공왕의 눈에 화살을 쏘아 상처를 입혔다. 곧 상방이 철수하였다. 13년 진나라 도공이 정나라를 공격하여 군대를 유수에 주둔시켰다. 정나라가 성안에서 방어만 하자 진나라 군대도 철수하였다. 14년 성공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운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곧 희공이다. 정나라 희공 5년 정나라가 재상 자사가 희공을 조회하였는데 희공이 예로서 대우하지 않았다. 자사가 화가 나서 요리사를 시켜 독약으로 희공을 살해하고 제후들에게 부고를 띄어 희공께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였다. 진짜 개막장이네요. 이어서 희공의 아들 가를 옹립하니 이때 가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는데 그가 곧 강공이다. 강공 원년 여러 공자들이 모의하여 재상 자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사가 이 일을 미리 알고서 오히려 여러 공자들을 모두 죽였다. 2년 진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정나라가 진나라와의 맹약을 맺자 진나라 군대는 철수하였다. 겨울에 정나라는 또 초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자사는 피살될까 두려워하여 진나라, 초나라 양국과 서로 가깝게 지냈다. 3년 승상 자사가 승상이 아닐 텐데 이게 그냥 뭐 상경이겠죠. 번역을 왜 이렇게 놓으셨을까? 제후국에 승상이 어디 있어요? 자, 승상 자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자 공자 자공이 위지로 하여금 자사를 살해하게 하고 그를 승상에 임명하였다. 자공이 또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자 자산이, 이번에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자산입니다. 공자가 되게 좋아했던 자산인데 이름은 성은 공손이고요. 공손씨이고 이름은 교입니다. 그리고 자가 자산이죠. 자, 자사가 이렇게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신에게 살해됐습니다. 지금 당신은 또 그를 본받으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지러움은 끝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자공은 자산의 말을 듣고 강공의 제상이 되었다. 4년 북쪽 진나라는 정나라가 초나라와의 동맹을 맺은 것에 경노하여 정나라를 공격하자 정나라는 또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초나라 공왕이 정나라의 구원병을 보내 진나라 병사들을 물리쳤다. 정나라 간공이 진나라와 조약을 맺으려 하자 초나라는 또 정나라의 사신을 구금하였다. 12년 간공이 제상 자공이 국가의 정권을 휘두르는데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 대신 자산을 대신에 임명하였다. 19년 간공은 진나라로 가서 위나라 왕을 돌려보내주도록 요청하고, 위나라는 욕이죠. 여섯읍을 자산에게 봉지로 주었다. 자산은 사양하고 세음만 받아들였다. 자산이 이제 아닙니다. 자, 22년 오나라는 연릉 계자를 정나라에 파견하였다. 연릉 계자가 계찰이죠. 계자는 자산을 만났는데 마치 옛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이 하면서 자산에게 정나라의 집정자는 방종무리하며 곧 큰 난리가 닥칠 것이고 정권은 장차 당신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권을 잡는다면 반드시 예법에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나라는 장차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산은 계자를 극진히 대접하였다. 자, 23년 여러 공자들이 총애를 얻으려고 서로 살해하였고 자산도 죽이려고 하였다. 공자 중에 어떤 이가 자산은 인덕이 있는 사람이고 정나라가 생존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하니 죽이지 말라라고 하여 그를 죽이지 않았다. 25년 정나라는 자산을 진나라에 보내 진나라 평공의 병을 위문하였다. 평공이 점에 설침, 대퇴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사관도 그들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은 그들이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아, 실침이네요. 실침하고 대퇴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괘겠지 뭐. 자, 신이 아시오, 신인지 아시오라고 물으니 자산이 대답하기를 고신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이름이 알백이고 작은아들이 실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숲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날마다 무기를 들고 서로 공격하였습니다. 요임금은 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알고 알백을 상구로 옮겨 신성에 제사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신성이라는 건 28수 중에 하나입니다. 상구라는 거는 상구가 어딜까? 아, 여기입니다. 여기가 상구예요. 지명입니다. 지명. 상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신성을 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침을 대하로 옮겨 삼성에, 이것도 3이라는 것도 그 28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계승하고 하나라와 상나라를 섬겼습니다. 그 말대에는 당수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수구라는 게 여기 진나라의 시조죠. 주나라 무왕의 읍강이 대숙을 임신하였을 때 꿈에 천재가 그녀에게 내가 네에게 아들을 줄 테니 우라고 이름 짓고 그에게 당나라를 주어 삼성에 제사 지내도록 하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리라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대숙을 낳자 손바닥에 무늬가 있는데 우자와 같아 곧 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후에 주나라 정왕이 당나라를 멸하고 대숙에게 그것을 봉지로 주었기 때문에 삼성을 진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실침은 곧 삼성의 신입니다. 또 옛날에 금천씨가 있었는데 금천씨는 뭐 모르겠습니다. 나라 이름이라네요. 그 후예 중에 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명의 우두머리였으며 윤격과 대퇴를 낳았습니다. 대퇴는 부친의 관직을 이어받아 분수와 조수를 통하게 하고 대택의 지방을 계수하고 태원에서 살았습니다. 이 북쪽 얘긴가 보네요. 전욱이 그를 칭찬하여 그에게 분수유역에 봉지를 주고 심사욕황의 네 국가에서 그 제사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진나라가 분수유역을 통치하면서 이런 나라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퇴는 곧 분수, 조수의 신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신은 국왕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산천의 신령에게는 홍수와 가뭄의 재해를 만나면 그들에게 제사진의 재해를 막아줄 것을 부탁하면 되고 1월 성수의 신령에게는 풍우 상설이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제사진의 재난을 막아줄 것을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왕의 질병은 음식, 애악이라는 거는 음악인가? 슬픔과 음악. 아니네. 미친, 이거를 예악이라고 달아놓으면 어떻게 예락이라고 달아야지. 애락. 그러니까 애락이라는 거는 슬픔과 즐거움,
여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평공과 숙향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식이 풍부하신 군자이시구려 라고 말하고 풍부한 예물을 자산에게 선물하였다.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전형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자, 27년 여름 정나라 간공이 진나라 왕을 조회하였다. 겨울에 정나라 간공은 초나라 영왕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또 초나라 왕을 조회하였다. 이에 자신도 이때 자산도 수행하였다. 28년 정나라 간공이 병이 나자 33살쯤 됐네요. 자산을 파견하여 저들과 화합하고 초나라 영공과 신에서 동맹을 맺었다. 신이라는 거는 여기 요 땅을 의미합니다. 뭐 중간쯤이네요. 초나라하고 정나라 사이에. 초왕은 제나라의 대부 경봉을 살해하였다. 36년 정나라 간공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정공, 영이 왕위의 일을 이었다. 가을에 정공이 소공을 조회하였다. 진나라 소공을 조회하였다. 정공 원년 초나라 공자 기질이 그의 왕 영공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평왕이다. 재앙의 씨앗이죠. 평왕은 제후들에게 인덕을 베풀 생각으로 영공이 점령한 정나라의 토지를 영공이 아니지 영왕이지 영왕이 점령한 정나라의 토지를 정나라에 되돌려 주었다. 이 사람들 번역하고 나서 검수를 안 했나? 왜 이러지? 자, 4년 진나라 소공이 세상을 떠나자 유독 지금 정세가만 그러네. 진나라의 육경의 세력이 강대해지고 국가 권력은 쇠퇴했다. 육경이라는 거는 그 범시, 중앙시, 지시, 그 다음에 조시, 위시, 한시 6대부들이죠. 자산이 한 선자에게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인덕에 의해 다스리셔야 합니다. 정권이 무엇에 의해서 공고해지는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6년 정나라에 화재가 발생하자 정공은 재난을 막아달라고 신에게 제사 지냈다. 자산은 덕정을 시행하는 이만 못합니다 라고 했다. 하늘에다 비느니 잘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6년 정나라에 화재가 발생하자 정공은 재난을 막아달라고 신에게 제사 지냈다. 자산은 덕정을 시행하는 이만 못합니다 라고 했다. 이거 아까 읽은 건데 왜 또 읽었을까? 8년 초나라 태자 건이 정나라로 도망쳤다. 10년 태자 건이 이거는 오자서 열전 초세가 오세가 등등을 보십시오. 10년 태자건이 진나라와 모의하여 정나라에 습격하였다. 정나라에서 태자건을 살해하자 건의 아들 승은 오나라로 도망쳤다. 11년 정나라 정공이 진나라로 갔다. 북쪽 진나라요. 진나라는 정나라와 일을 꾸며 주나라 왕실의 난신들을 죽이고 주나라 경왕을 성주로 되돌려 보냈다. 13년 정나라 정공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헌공 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헌공이 재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성공 승이 왕위에 올랐다. 이때 진나라의 육경이 강성해져 정나라의 영토를 침범하자 정나라는 쇠약해졌다. 점점 망조가 드네요. 성공 5년 정나라의 대상 자산이 세상을 떠나자 정나라 백성들은 모두 통곡하였고 마치 친척이 죽은 것처럼 비통해하였다. 자산은 정나라 성공의 작은 아들이었다. 왕족이었던 거지. 그는 인자하였고 백성들을 사랑하였다. 또 충성심과 진실로 국왕을 모셨다. 공자가 일찍이 정나라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자산과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다. 공자는 자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고인의 유풍을 이어내려와 옛날 사람들의 유풍을 이어내려와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논어에 공자가 자산의 정치가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잠깐만요. 자, 8년 진나라의 범시와 중앙시가 진나라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정나라의 위급함을 알리자 정나라는 그들을 권하였다. 하지만 범시하고 중앙시는 망했죠. 진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여 철구에서 정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14년 송나라 경공이 조나라를 멸망시켰다. 송나라가 조나라를 조졌답니다. 20년 제나라의 전상이 그의 국왕 간공을 시해하였고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초나라 해왕이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여기 남쪽 진나라. 공자가 세상을 떠났다. 36년 진나라의 북쪽 진나라의 지백이 정나라를 공격하자 9개의 성을 탈취당하였다. 37년 정나라 성공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애공역이 왕위에 올랐다. 애공 8년 정나라 사람이 애공을 살해하고 성공의 동생인
축을 옹립하니 그가 곧 공공이다. 003년 삼진이 지백을 멸망시켰다. 조위한이죠. 자, 그러면은 지도를 바꿔야겠네. 자, 드디어 요 정나라는 여기 보이지도 않네요. 여기 보면 한나라의 신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 정나라 영토지. 자, 지금은 지도에 보이지도 않죠, 그죠? 이거는 그 전국시대가 좀 지나서 그 만든 지도라서 그렇습니다. 31년 공공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유공2가 왕위에 올랐다. 유공 원년 한 무자가 정나라를 공격하여 유공을 살해하였다. 정나라 사람들이 유공의 동생 태를 옹립하니 이가 곧 수공이다. 수공 15년 한나라 경후가 정나라를 공격하여 옹구를 탈취하였다. 정나라는 경업의 성을 쌓았다. 16년 정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여 부서에서 한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세상에, 정나라하고 한나라가 이렇게 싸웠다니, 치열하게 싸웠다니.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라 그랬냐면은 한나라도 약한 나라고 대명사고, 약한 나라의 대명사고, 정나라도 약한 나라의 대명사인데, 그래도 한나라는 전국 치룡의 하나에 들고 정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좀 가짜나서요. 자, 20년 한위조 삼가가 제후의 열위에 올랐다. 23년 정나라가 한나라의 양측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25년 정나라 수공이 그의 재상 자양을 살해하였다. 27년 자양의 무리들이 공동으로 수공태를 살해하고 유공의 동생 을을 옹립하니 그가 곧 정군이다. 정군 희을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정나라의 부서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한나라에 귀속하였다. 부서는 아까 자, 11년 한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여 양성을 탈취하였다. 한나라 애후가 정나라를 멸망시키고 21년입니다. 21년 한나라 애후가 정나라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병합하였다. 태상후 말하였다. 속담에 권력에 의지해서 이익을 도모하면 권세와 재물은 없어지고 서로의 관계도 멀어진단 말이 있는데 보하가 곧 이와 같았다. 보하는 비록 정자를 세례하고 여공을 다시 옹립하였지만 보가 아닌가? 보한가? 여공도 끝내는 맹서를 저버리고 그를 살해하였다. 이것은 진나라의 이극과 다른 점이 어디 있는가? 북쪽 진나라 이극. 이극은 진나라 헌공 때 대부인데요. 헌공이 죽자 순식은 왕명을 받들어 해제를 옹립하였지만 이극이 해제를 죽이고 해공을 옹립하였다라고 하네요. 근데 해공은 또 이극을 죽여버렸다. 이거 진세가에 남아있던 얘기죠. 순식처럼 절개를 지켜 자신을 희생하였지만 해제를 보존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변란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끝인데 총평하자면은 요걸로 사기세가 일단 상변이 끝났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총평하자면은 소국들은 역시 줄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줄이란 거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더라. 보면은 정나라 역사의 4분의 3 정도가 한 7, 8할 정도가 진나라나 아니면은 초나라에 시달린 역사인데 근데 이게 일관성 없이 계속 정나라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기 세력을 쌓을 자기 기반을 쌓을 그 새가 없이 그냥 휘둘리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음란한 얘기도 없고 엄청 특기할 만한 얘기도 없기 때문에 자라탕 얘기가 좀 인상 깊었고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정세가고, 자, 여기까지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사기 책의 그 세가 상권이고요. 이제 세가 학원을 읽어야 되는데, 세가 학원은 차례가 조세가, 위세가, 한세가 3진부터 시작하네. 자, 아유, 조세가가 근데요 50쪽이다. 좋됐다. 자, 조위 한세가, 그 다음에 전경중세가, 요거는 전경중완세가, 요거는 아마 전제 역사일 거고, 그 다음 공자세가, 진섭세가, 외척세가, 초원왕세가, 초원왕은 누군지 모르겠네. 형연세가, 제도해왕세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것도 다 읽으려 그러면 또 한참 걸리겠구나. 자, 이걸로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